화요일 이 시간은요,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시간입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여론조사계의 귀염둥이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고요. 신뢰할 수 있는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귀염둥이가 아니라 저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신뢰하시는 거죠. 아니 3590님이 안 그래도 지금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장성철 소장님, 배종찬 소장님, 일요일 K본부 방송 보면 두 분 매일매일 티격태격 하시던데 컨셉일까요? 아유, 컨셉이라니요. 우리 배 소장님 저 싫어하죠? 거의 난투극 수준이죠. 저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네. 아니 물론 그건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진짜? 이분 선물 드릴까요? 커피 쿠폰.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덕담 많이 써주시고요.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여야에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한다, 2번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중대 선거구제 찬성하시면 1번, 중대 선거구제 도입 반대하시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다가 좀 1, 2, 3번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2부에서 김준우 변호사가 열심히 설명을 해줬고요. 얼마나 잘 설명이 됐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실 것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곧장 분석을 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배 소장님, 지난 한 주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매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드리는 리얼미터 조사가 이걸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0%. 네. 직전 조사에 비하면 1.2% 내렸어요. 의미 있어요? 이 1.2% 하락이? 글쎄 이제 이 자동응답 조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는데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니까 뭐 이유가 있다. 뭐 무인기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네. 무인기 이제 들어왔는데 뭐 하늘이 뚫렸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뭐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고요. 네. 또 부정평가는 57.2%로 나타나서 직전 조사보다는 0.6%포인트가 더 부정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보다는 네. 저는 좀 신년 여론조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대체로 이제 신년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원이 물어본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좀 수치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자동응답 조사보다는 이 조사가 이제 더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인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 의뢰를 내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지난달입니다.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40.3%로 나타났고요. 비슷하네요. 전화 면접 조사인데 40%를 돌파한 겁니다. 네. 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긍정평가가 38.2%, 네. 상당히 40%에 가까운 조사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0일, 31일 실시한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36.8%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 40% 내외에서 지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총괄적으로 신년 여론조사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해에 첫 번째 나온 지지율인데 상당히 좀 바늘방석 지지율이다. 이렇게 바늘방석 지지율.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그 지금 좀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주춤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 이게 좀 네.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제에 올인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그 모습도 대통령에게 좀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 이래서 좀 지지율이 약간 꺾인 것 같습니다. 바늘방석 지지율이라는 게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민감도가 높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 참모들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항상 바늘방석이죠. 예. 참모들이 바늘방석에 앉은 예. 것처럼 우리 대통령 지지율 불편해. 더 예. 높아져야 되는데 예. 왜 안 높아질까? 그럼 네. 바늘방석. 예. 두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안에 50% 찍을 수 있다 없다? 예 아니오로 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배 소장님. 저는 면접원 조사를 면접원 조사 전화 조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갤럽이나 이제 MBS가 되겠죠. 네. 저는 50%를 넘기기 쉽지 않다. 쉽지가 않다. 네. 이은영 소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이번 신년조사 가장 큰 특징이 중도 성향 응답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중도층은 지금 사이즈는 한 40%까지 많이 늘어 있는데 그 층의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네. 20% 후반 이 정도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다르겠지만 20% 후반에서 30% 초반 요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넘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50%를 이제 역대 대통령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항상 뒤따랐던 우리 MBC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할 때 뭐 이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율 올라갈 때 항상 고공행진을 할 때는 중도층에서 상당히 높은 네. 지지율, MZ 세대, 2030 세대에서 높은 지지율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결집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중도와 MZ 세대는 주춤하거나 정체돼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해가 진영 대결을 했다면 여론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올해는 중도해다. 중도에다. 이게 중도해. 대체로 짧게 덧붙이면은 네. 그 2년 차 때 보통 대통령들이 이제 포지티브한 아젠다들을 설정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북과 관련한 네. 뭐 소통과 대화 이런 거, 통합 이런 거 근데 설정을 하는데 신년 인사에서 그런 거 없었잖아요.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아젠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거부층, 반발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긴 어렵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배 소장님? 그렇습니다. MBC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40.5%, 네. 더불어민주당 35%, 조선일보 조사입니다. MBC 조선일보- 조사라서 국민의힘이 높게 나왔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농담한 거예요.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조선일보 케이스대 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5.8%, 네. 민주당이 30.7%로 나타났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청취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MBC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냐 그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두 조선일보에서도 국민의힘이 높네요. 주사 모두 국민의힘이 높거든요. 음. 근데 대체로 최근에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높은 편이고 두세 달 전과 비교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정체돼 있거나 뒷걸음질 친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두 가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은데 50%가 넘는데 그 반사 이걸 왜 민주당이 못 가져가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리.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정체돼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뭐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분석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지금 신년 여론조사 한 12개 정도 나왔는데 대체로 다 국내임이 조금 앞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의제 설정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뭔가 그 주도적으로 가기보다 뭔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MBC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결과 어떻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도 MBC 조사에서는 적절하다. 네. 문제되지 않는다가 50%로 나타났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52%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해임 여론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네. 이유는
결국 언제 진상 규명 끝나고 언제 책임자 조치 취하는 거죠? 이게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각 네.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칼럼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 조치 없으면 대통령 지지율 추가 상승 어렵다. 제가 칼럼 썼던 것이거든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락할 수도 있죠. 하락할 이게 수도 이제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11구 참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1월 개각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1월 달 개각하면은 거론됐던 인물이 두 사람인데 네. 하나는 이상민 장관 바꾸지 않겠냐. 근데 개각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것이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또 전당대 장관으로? 출마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나 김장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장관으로 입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이었나요? 1월 개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왜? 이상민 장관을 고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냥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 이러한 여론조사 이재명 수사 적절 50%, 이상민 해임 52% 찬성. 국민들께서 네.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다 피로가 너무 피로감이 피로도가 높다. 높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수사 적절 50%는 사실 최근에 이제 김만배 측근 구속 등등해서 약간 이제 좀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불체포에 대한 동의 이것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질문을 좀 자세히 보면 소환에 대한 적절 여부거든요. 그래서 네. 소환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인 것 같고 이상민 해임의 52%는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해임하고 분위기 좀 바꿔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 소장님,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조사도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게 답변이 나왔을까요? 잘한 게 없다. 응답자 51.4%는 잘한 게 없다. 네. 절반 이상이 잘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보층의 80.2%는 잘한 게 없다. 보수층은 잘했다는 답변 중에서는 노동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지지율 대응에 대해서 그렇죠. 단호한 대응. 노사법치주의 이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네네. 건가요? 단대 전략이죠. 네. 단호한 대응 전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층도 그 부분을 긍정평가 이유로 꼽는 것은 그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해석을 아니 하고요. 저도 솔직히 뭐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공격을 당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이 노사 문제, 노조 문제에 대해서 원칙 있는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예.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죠. 저는 긍정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진짜 문제가 장선수 소장님께서도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진보층이 80.2%가 잘한 네. 게 없다. 이게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잘한 게 없다에서 노동정책이 14.9%로 2위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 정책, 경제 정책, 여야 국회와의 관계인데 나머지들은 굉장히 이 비율 자체가 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앞으로 올해 노조 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네. 입장을 지금 표명하셨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노조가 우리는 개혁 대상이 아니야. 우리를 개혁하려고 그래? 무슨 노조 회비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그래? 좋아. 우린 총파업으로 맞설 거야. 그럼 사회적인 혼란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과연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칠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제 이 노동개혁의 내용에 네. 대해서 연장 근로 시간을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고 유연하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55.7%가 노동 시간 단축에 역행이 되고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은 약간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원칙적 태도의 문제였지 실제 노동개혁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거냐.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 야당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요 노조 대응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적인 면에서 보수층이 그거에 시원하다. 예, 뭐. 부합하는 네. 반응이 나타난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이 판단하시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을 하려면 어떤 부분 하나 딱 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내가 참모예요. 그럼 이거 하나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노동정책. 예. 아니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영수회담 하나 하면은 요거 한 2% 포인트 올라갑니다. 관저에서 만나가지고 네, 네, 네. 허심탄회하게 그렇죠.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네. 배 소장님은요? 휴대폰 좀 그만 보시고요. 아니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네. 이게 뭔데 맨입에 되나요? 아예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그래요? 첫 번째만 얘기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돈 받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중요한 게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아요. 구체화. 네, 왜냐하면 노동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 준비가 된 게 있을까? 왜냐하면 MBC 신년 여론조사 이게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노조 부패 척결,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히 45.5%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런데 네. 노동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성과를 이끌어내라. 네, 교육개혁은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없애는 게 이 정말 교육 혁신일까? 알 수가 없어요. 네. 구체적인 이게- 로드맵을 내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계획이 되면 이게 용두삼이 아니면 정말 끝없는 이 치열한 이 대결 구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분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드맵을 적어도 6개월이 걸리더라도 그걸 먼저 만들어내고 계획을 해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제가 진짜 최근에 네. 본 여론조사 중에서 JTBC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고 전 되게 놀랍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숫자 구체적인 수치는 뭐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자료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나. 설마요.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게 그 글로벌리스트가 한겨레랑도 조사하고 네. 여기 저희 조선하고도 조사를 해서 그 과정에서 뭐가 조금 미스가 있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요새 최근에 이 숫자들이 굉장히 좀 매직이 걸린 것 같은 숫자들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재명 대표 그 당대표 될 때 77.77% 맞아요. 같은 숫자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데칼코마니 같이 딱 이렇게 쌍둥이 같은 그런 비호감도가 대선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반영이지 않을까. 약간 우연의 일치 같은 숫자고. 우연의 일치다. 네. 배 소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떤 내용을요? JTBC에서 네.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에 비호감도가.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수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기대가 없는 거죠. 기대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양쪽의 반대 진영에서는 도저히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인정을 없는 못 상태. 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기대했던 그 통합이나 협치 자체는 아예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비호감이 더 높고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은 거죠. 이재명 대표도 비호감이 더 높고 그런데 각각의 진영에서는 이 상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 반대쪽의 인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이렇게 서로 공격하기 바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결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결집되어 것 있다. 같아요. 예. 좋습니다. 이 소장님. 다른 좀 눈에 띄는 조사 결과 있나요? 이게 제가 그 조선일보가 K스테이트 리서치하고 26, 27일 날 한 조사인데요. 네. 이 나와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 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해요. 맞아요. 40.7%가 불편해. 나왔어요. 저도 배 소장님하고 저번에 저녁을 먹는데 불편하더라고. 밤새 드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갈 때는 오늘 같이 좋은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그때는 이제 좀 얻어먹어서 제가 칭찬해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결혼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도 거의 뭐 45에서 47 정도 나왔는데 그럼 결혼하기 전에 네. 맞선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저는 보수인데 상대방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중도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보통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요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은근하게. 근데 이게 그만큼 이 정치를 보는 시각이 일치해야 트러블이 안 생긴다라는 내용 같아요. 이게 진영적인 어떤 그 대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배 소장님 사회가 저는 이래서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후진적인 구태죠. 여전히 우리가 무슨 아군 적군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뼛속 깊이 민주당의 사람이 어디 있고 뼛속 깊이 보수 정당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도 영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것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 치고받고 싸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전혀 정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어떤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이 견해, 노선의 이 기준일 뿐인 것이지 당신 보수 정당이에요? 나 진보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미래는 없는 엄청 거죠. 갈등이 있지 않았나요? 이윤영 소장님 제가요 이렇게 단한 SNS 그 갈등을 단체방에- 이제 이 말씀드리면 그 갈등을 조장한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트럼프가 조장한 네.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에 네. 참 대학 동창들인데 정치 성향이 달라요. 아, 예. 근데 서로 막 의견을 나누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소장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따로 모이죠. 그냥 아예 서로 안 불편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정치 성향이 좀 다르고 지지 정당이 다르면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화를 회피하죠. 이제 맞아요. 서로. 예. 아니 가족 간에는 아내가 원하는 정당을 무조건 따라야죠. 아,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러세요, 앞으로도. 7661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주변에 진짜 대부분 무당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느 특정한 정당과 진영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은 다 깨닫고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 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데이터는 알고 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6555님. 장 교수님 목소리 아닌가요? 맞아요, 저예요. 저는 오늘 비대위원으로 뉴스 하이킥을 하루 진행하고 있는 장성철입니다. 늦게 들으신 분들 저 목소리 듣고 반가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소장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대신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각종 개혁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셨다고요? 예, 지금 분석 기간은 12월 27일에서 1월 2일까지로 했고요. 분석 툴은 썸트렌드를 이용했습니다. 네. 키워드는 대통령 신년사로 했는데 언급량이 487건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낮다. 맞아요? 예, 그런 것 어.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어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경제가 좀 4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 정부, 국민, 세해, 노동, 민주당, 연금, 교육해서 대통령이 제시하신 3대 개혁은 좀 후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경제에 좀 아. 키워드가 높이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는 경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긍부정어, 감성어 평가를 보면요. 부정어가 66.9%, 아이고. 예, 긍정어가 32.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부정어로는 경제 위기, 비판하다, 위기, 참사 이런 게 있었고요. 긍정어로는 위기 극복, 공감, 진심,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긍정어가 그리고 32.7이면은 최근에 나온 조사치고는 조금 긍정어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배 소장님 결국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에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년사가 10여 분 정도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일방적인 계획을 이제 전달하는 정도 네.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 숫자 10, 네. 한 10개 정도는 질문을 좀 받았으면 그러면 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죠. 과연 북한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네. 노동이 우선인 이유는 뭡니까? 맞아요. 그리고 통합이 제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소했다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 조선일보와의 뭐 단독 인터뷰에서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좀 신년사가 더 빛나려면은 여기에 뭐 기자들의 좀 질문도 받고 대통령이 모두 발언 한 10분 정도 하고 질문 한 20분 받고 이랬더라면 더 풍성한 맞아요. 알곡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또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프 그런 좀 신년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있죠. 저기 있어요? 소장님도 그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그 신년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 해의 방향성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자들이 그걸 해설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게 전혀 없었고 그냥 네. 한 언론사의 단독 인터뷰 안에서의 아젠다. 특히 이제 지금 곧 할 중대선거구제가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묻힌 감이 있죠. 아니 오히려 메시지 관리가 돼가지고 기자들 질문 안 받으니까 실수하지 않는 모습, 구설수 같은 말 안 해가지고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됐다. 라는 평가를 대통령실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초기에, 왜냐하면은 도스태핑을 안 하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그러면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의 3축이 있거든요. 소통의 3축은 뭐예요? 뭐냐면 하나는 국민, 하나는 이제 언론, 하나는 이제 야당인데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 동안에는 야당은 빼고 국민과 언론 소통은 유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도어스태핑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했죠 시작할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언론과 야당 소통을 다 빼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데 외연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저는 어떻게든 언론과 소통하는 것도 복원을 해야죠. 대통령의 말은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언론의 해석이 중요한데 그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만 그냥 뼈대만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께서 아까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네.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청취자분들 설문조사 했었는데 결과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2번 반대가 7, 1번 찬성이 3으로 반대가 좀 압도적이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도가 마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들께서 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이렇게 네네. 7대 3으로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온 게 MBC를 듣는 네. 윤석열 정권의 좀 비판적인 청취자들의 정치 성향이 나타난 건지.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오전에는 이게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점심 이후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했는데 실패한 나라가 많았다. 네. 그리고 신인에겐 불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하기 어렵다. 협의 자체가 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나온 숫자만큼 정리는 된 것 같고요. 네. 8513번님 2번 완전 반대입니다. 와. 쓰잘데없는데 신경 쓰지 아이고. 말고 서민 좀 먹고 삽시다. 전세대출 2억 7천만 원에 네. 이자액이 10월에 68만 원, 11월에 93만 원, 네. 12월에 135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2103번님 2번 당근 지금도 일 안 하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네. 3295번님 2번 반대합니다. 선거구를 줄여야 할 판에 입맛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배 소장. 네, 5180님은 이제 중대선거구제에서 찬성 의견 보내주셨는데 우리 동네에는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좀 더 넓어지면 좋은 인재가 국회의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7306님도 중대선거구제 찬성 의견이신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제를 하려는 그 의도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배 소장님 저는 어떠세요? 이게 뭐 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다 이야기도 힘들고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떠나서 지금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국민들은 국회 없애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도 개편을 하게 되면 대략 10% 정도, 그렇죠. 그래서 30명 정도의 의원수를 좀 늘려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심할 것 그 같아요. 내용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중간 평가를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면서 여론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대선거구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이게 그냥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 분석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